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동네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 그리고 한 여자의 집요한 신념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손에는 늘 낡은 가방 하나와 작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매일 같은 장소로만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폐건물 뒤편의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파는 걸까요? 이웃들의 궁금증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박미숙의 이상한 행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주민이 우연히 그녀가 파던 구덩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즐기던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공터를 지나가다가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덩이가 정말 깊었어요. 아마 2미터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김영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구덩이는 매우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묻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네모반 듯했고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구덩이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 같아 보였지만 김영호 씨는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애완동물을 묻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걸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미숙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삽을 들고 말입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동쪽 모서리를, 화요일에는 서쪽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터 전체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이철수 씨는 박미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여자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면서 계속 중얼거렸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문스러운 행동을 계속하는 여자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미숙은 여느 때처럼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미숙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도 아니고 박미숙은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들이 언제 없어졌나요? 28년 전입니다. 박미숙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그녀에게는 정말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당시 5살이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박미숙은 당시 싱글맘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고 준혁이는 집 근처 놀이터에서 혼자 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이 오후 6시에 퇴근했을 때 준혁이는 놀이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가서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가 져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은 온 동네를 뒤져가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미숙이 파고 있던 그 공터는 28년 전에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도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미숙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28년 동안 이 일기를 써왔습니다. 오늘도 준혁이를 찾지 못했다. 누군가 이 근처에 묻었을 것이다. 내일은 다른 곳을 파보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일기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8년 전 박준혁 실종 사건. 당시 담당 형사였던 최민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건, 아직도 기억나네요.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최 전 형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근처 상점을 운영했던 정순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상한 차 한 대가 왔었어요. 까만 승용차였는데 아저씨 둘이 뭔가 무거운 걸 끌고 공원 쪽으로 갔었거든요.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준혁이가 사라진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성민 씨입니다.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죠. 경찰은 박미숙이 파던 구덩이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투시레이더를 동원해 땅속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터 중앙부 박미숙이 아직 파지 않은 지역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땅속 약 1.5m 지점에 뭔가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였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숙은 현장에서 지켜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작은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의 유골과 함께 낡은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28년 전 옷가지와 장난감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그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다. 내 아들 준혁이야. DNA 검사 결과 그 유골은 정말로 박준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관 안에서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고였다.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편지의 필적 감정과 주변 조사를 통해 경찰은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28년 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했던 그는 당시 그 공원 근처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상호는 쓰레기를 버리러 온 길에 우연히 혼자 놀고 있던 준혁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목격할까봐 겁이 난 그는 준혁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그는 실수로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김상호는 자신이 파던 구덩이에 아이를 묻고 그 위에 쓰레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박미숙의 28년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그녀는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혁이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 준혁이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28년 동안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의 미아보호소를 다니고 실종아동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내 직감이 계속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박미숙의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김정수 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마련인데 박미숙 씨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모성애가 만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박미숙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녀가 파던 장소들은 모두 준혁이가 묻힌 곳에서 반경 50m 이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끈이 있나 봐요. 사건이 해결되자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박미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파트 부녀회장 최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네요. 28년 동안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동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박미숙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돈을 썼던 그녀를 위해서였습니다. 박준혁의 장례식은 28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박미숙은 드디어 아들을 제대로 된 곳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작은 묘지에서 조촐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늦었다. 정말 미안해. 박미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평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웃들, 경찰관들,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박미숙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상호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고 그는 이미 73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김상호는 박미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8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정말 미안합니다. 박미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준혁이를 찾았으니까. 사건이 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미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8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녀에게 드디어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실종아동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건 해결 과정에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도 드러났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박준혁의 유고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실제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호의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박미숙의 직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강박적 탐색 행동이 결국 통계적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념과 의지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박미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8년을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 기적 같은 모성애의 승리.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이런 관심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미숙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종아동 가족 모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의 사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미숙의 사건 이후 미제 실종 사건들이 재조사되면서 몇 건의 사건이 추가로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박준혁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 중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종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이 종이를 본 박미숙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했구나. 이 작은 쪽지는 현재 박미숙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받은 아들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그 공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시청에서는 이곳을 작은 추모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혁을 비롯해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아동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공원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박미숙은 이제 매일 아침 이 공원을 산책합니다. 더 이상 땅을 파지는 않지만 아들을 기리며 조용히 걸어 다닙니다. 이 사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강한 유대가 2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범죄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미제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미숙의 이야기는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20년 전 딸을 잃은 이순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를 보니까 저도 다시 용기가 나네요.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현재 전국의 실종아동 가족 모임에서는 박미숙을 명예회원으로 모시고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종아동 수색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실종아동 가족을 돕는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났고 기존 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박미숙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녀는 현재 실종아동 전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려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은 준혁이의 묘소를 찾아가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있단다. 박미숙과 준혁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박미숙은 이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가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찾으세요. 이것이 박미숙이 다른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현재도 전국에는 수많은 실종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박미숙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미숙의 28년간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념과 모성애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경찰은 28년 전 그날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오후 4시경 5살 준혁이는 평소처럼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호가 불법 쓰레기를 버리러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목격할까봐 걱정된 김상호는 준혁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당황한 그는 아이를 진정시키려다가 실수로 심하게 밀쳤습니다. 준혁이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다쳤고 김상호가 병원에 데려가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상호는 아무도 모르게 준혁이를 자신이 파던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면서 28년 전의 목격자들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정순자 할머니가 목격했던 수상한 차가 바로 김상호의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성민 씨가 봤던 우는 아이를 데려가는 남자도 김상호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이런 증언들이 제대로 연결됐다면 사건은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8년 전에는 지금처럼 수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목격자 증언 수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인 김상호는 2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술에 의존하게 됐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김상호는 28년 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 아이가 계속 나타나서 김상호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박미숙과 김상호가 법정에서 마주한 순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상호는 박미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28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8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 때문에. 박미숙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28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있었을 텐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준혁이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걸로 됐어요. 이 장면을 본 방청객들과 언론인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힘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실종아동 전담팀을 확대하고 수색 시스템을 첨단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미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활성화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신고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박준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박미숙에게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 어머니를 보면서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박미숙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도 있었습니다. 공터를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28년 전의 다른 불법 매립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김상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곳을 불법 쓰레기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이곳의 토양을 전면 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의미의 추모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놓쳤던 단서들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준혁이를 찾은 후 박미숙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실종아동 전문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현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그녀는 활력이 넘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의 힘입니다. 둘째,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해결된 점입니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가족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미디어 전문가 이진수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목말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